자, 이번 시간에는 그야말로 진짜 기초 문법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자, 문법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 문법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 이것만은 진짜로 꼭 알고 들어가야지 됩니다. 싶은 애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자, 교재는 뭐 따로 뭐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 중에서 해커스 중앙영문법 요 책에 나온 기초문법 내용을 토대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죠. 여러 개의 단어들이 모여서 문장을 이루고 이 문장들이 모여서 한 개의 문단, 단락을 이루고 이 단락들이 모여서 한 편의 글을 구성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단어들을 아무렇게나 모아 놓는다고 막 문장이 성립하고 그렇진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단어가 모여서 문장을 형성하기 위한 법칙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얘네가 단어가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법칙이 필요하다. 그래서 당연히 이걸 우리는 문법 이렇게로 부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 문장을 살펴보기 전에 문장의 뭐 시기가 되는 재료가 되는 단어를 살펴보자. 그래서 이 단어의 종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이걸 품사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품사들은 기본적으로 무슨 사 이렇게로 끝나는 말이다. 그래서 이 문장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는 문장을 이루는 요소를 우리는 문장 성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문장 성분과 품사의 차이가 무엇이냐? 품사는 어떤 단어가 가진 뜻에 따라서 원래 자기가 가진 종류가 무엇이냐? 자기의 원래 성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품사들이 문장 안에서는 어떤 쓰임을 가질 것이냐. 그래서 문장 속에서의 역할을 기준으로 나누어 놓은 것을 우리는 문장 성분이라고 하며, 얘네는 무슨 이렇게로 불러야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품사 중에서 자, 첫 번째 제일 쉽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명사라는 것이 있다. 이 명사는 이게 이름 명자다. 이름을 나타내는 말을 우리는 명사라고 하고, 그래서 이 명사는 문장 안에서는 주어나 목적어나 또는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를 S, 목적어를 O, 보어를 C라고 불러보자. 그 다음에 명사 대신 쓰는 말을 우리는 대명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대신할 대자의 명사다. 그래서 명사 대신 쓰는 말이니까 그냥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한 개 취급을 하자. 그래서 이걸 굳이 2번이라고 할 게 없고 1-1에 불과한 거다. 이렇게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진정한 두 번째는 동사라고 부르는 애죠. 그래서 움직일 동자의 말씀 사자. 그래서 동사는 자, 문장 속에서는 원래는 서술어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서술어가 되어야지 되는데 서술어는 세 글자고 동사는 두 글자잖아. 그리고 서술어가 될 수 있는 애는 동사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얘를 그냥 동사라고 부릅니다. 주어 동사라고 부르는데 익숙한 친구들은 다른 애들은 다 어자인데 왜 지만 사자입니까? 사자가 아니고 원래는 어자가 돼야 되죠. 근데 그냥 옛날부터 그냥 동사가 서술어의 역할을 해왔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동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형용사라는 애가 있습니다. 형용사는 꾸며주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꾸밀형, 얼굴용, 말씀사, 얼굴을 꾸며주는 말이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원래는 꾸며주는 말이니까 두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명사를 꾸며준다. 그걸 좀 더 있어 비는 말로 수식한다.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형용사는 또 다른 한 가지 역할을 더 하는데 그게 보어입니다. 자, 그래서 수식하는 말은 이 수식하는 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당연히 수식어라고 부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부사. 그래서 이 부사라는 애는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수식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얘도 당연히 수식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수식어는 형용사적 수식어가 있고 부사적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며주는 말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전치사. 앞전자에 위치할 치, 놓일 치자에 말씀사자. 그래서 전치사는 자, 뭐 명사 앞에 놓여서 다른 말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알아듣기가 어렵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for 그냥 위해서가 아니고 뭐뭐를 위해서, with 뜻이 뭐예요? 함께가 아니고 뭐뭐와 함께, about 뜻이 뭡니까? 뭐뭐에 대해서. 자, 그래서 뭐뭐가 비워져 있는 말, 얘네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전치사라는 말은 지 혼자서는 쓸 수가 없죠. 뭔가를 채워주는 말이 필요하죠. 그래서 반드시 뒤에는 이 채워주는 말 자리가 우리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어도 목적어니까 앞에 목적어는 누가 하는 거였어? 명사가 하는 역할이었죠. 그래서 전치사는 명사와 같이 더불어서 우리는 전명이 되어서 그래서 전명은 합쳐서 다른 애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형용사 역할 또는 부사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쓰지 못하는 말입니다. 여섯 번째, 접속사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속사도 마찬가지죠. 혼자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고 뒤에는 반드시 누가 어쨌는데요가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읽어볼까요? 접주동. 그래서 이 접주동은 다 합쳐서 한 개를 다 합쳐서 한 단어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명사 자리, 형용사 자리 또는 부사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너무 복잡합니까? 자, 한 개씩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좀 내려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좀 크게 볼까요? 자, 팔품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뭘 말하는 겁니까? 라고 하니 명사는 사물에 붙여진 이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명사는 이름을 나타내는 말, 얘는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고요. 자, 그런 게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나중에 살펴봅니다. 대명사는 명사 대신 쓰는 말이다. 그래서 명사 대신해서 쓰는 말. 그래서 얘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거 있죠?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의문대명사,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부정대명사, 재귀대명사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자, 글씨가 잘 안 보입니까? 글씨를 잘 볼 수 있는 애로 바꿔서 해볼까요? 자, 다시 명사에는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셀 수 있다는 말은 하나, 둘, 셋, 넷 누가 봐도 쉽게 셀 수 있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하나의, 그 다음에 더, 그 명사,
그 다음에 아니면 명사 끝에 s나 es를 붙여주죠. 그 다음에 셀 수 없다는 말은 관사를 붙일 수가 없으며 당연히 복수형도 존재하지 않으며, 그런데 더는 이게 상황에 따라서 붙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더 자세한 내용은 각자 이제 각기 중 파트들로 들어가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말이다, 이 정도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의문대명사, 관계대명사, 부정대명사, 무슨 소리냐고 나중에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제귀대명사, 이런 여러가지 대명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냥 명사 대신 쓰는 말이니까 그냥 명사랑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얘네들은 주어나 목적어, 그러니까 얘네들도 당연히 주어나 목적어, 이렇게로 이해를 하시면 되죠. 자, 더 내려서 볼게요. 그 다음에 동사라고 되어 있어요. 당연히 동사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 이렇게 해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엇은 다자로 끝나는 말입니다. 이렇게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얘네들은 동사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동사와 일반 동사 이렇게로 나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규칙 동사와 불규칙 동사 이렇게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얘네를 나누는 전통적인 규칙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동사와 타동사, 완전동사와 불완전동사 이렇게로 나누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죠. 그래서 얘네를 이용해서 우리가 오형식을 만듭니다.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는 는, 할, 의로 끝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명사를 수식하는 말입니다. 명사와 대명사를 꾸며주는 말, 그 다음에 상태를 나타내는 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보어, 이렇게 두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형용사, 얘네들은 수식어의 역할, 보어의 역할, 이렇게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는 수식어입니다. 근데 수식어는 없어도 상관없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제외하면 중요한 역할은 보어, 그 다음에 좀 덜 중요한 역할은 수식어, 이렇게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부사는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래 가지고는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아먹기가 어렵죠. 그래서 얘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왜에 해당하는 말은 싸그리 다 부사다. 그래서 대체로 해석을 해보면 뭐 하게, 뭐히, 뭐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이따위로 해석이 되면 웬만하면 부사구나.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수식하는 역할밖에 없으니까 수식어로 쓰이게 되고, 수식어는 별로 안 중요하니까 문장 안에서 꾸며주는 말을 제외하면 별다른 기능이 없으니까 그냥 문장 안에서 기능이 없다, 얘 없어도 문장이 성립하는 데는 뭐 크게 지장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내려서 볼게요. 자, 전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사나 대명사 앞에 와서 시간, 장소, 방향 등을 나타내는 말을 전치사라고 합니다. 이래가지고 알아들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죠? 지 혼자서 못 쓰고 반드시 명사랑 결합해서 써야지 되고,
뭐뭐가 비워져 있는 말을 말한다. 그 뭐뭐를 채워주는 말이 명사가 되겠고 우리는 얘를 전치사의 목적어 이렇게로 부른다. 그러니까 대명사를 쓰게 되면 당연히 목적격으로 쓰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전명은 합쳐서 형용사 자리에 있으면 형용사가 되는 것이고 부사 자리에 있으면 부사가 되는 것이다. 근데 얘는 한 단어가 아니죠. 기본적으로 여러 단어를 합쳐서 한뭉태기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단어를 합쳐서 한뭉태기 취급을 하는 것을 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형용사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형용사구, 부사 자리에 있을 때 부사구라고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전치사 명사구라고 해서 전명구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또는 전치사 구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정확한 명칭들 아니고 전치사는 혼자서 쓰지 못하고 전명이 합쳐져서 전명구가 전치사구가 되면 형용사구의 역할을 하거나 부사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접속사는 연결해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연결해 주는 말인데 얘는 등위 접속사라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상관 접속사 이런 게 있다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제외한 나머지가 종속 접속사 이렇게 부릅니다. 종속 접속사가 우리가 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뒤에 반드시 주어 동사 완전한 문장이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다 합쳐서 한 단어 취급을 하게 되는데 한 단어 취급을 해서 명사 자리에 있으면 명사절, 형용사 자리에 있으면 형용사절, 부사 자리에 있으면 부사절 이렇게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거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감탄사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런 애가 있으니까 그냥 그런 애가 있는가 보다. 웁스 뭐 이런 애들을 말합니다. 그냥 감탄하고 있게 혼자 내버려 두시면 되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장 성분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에 해당하는 설명들이 길게 나오는데요. 자, 이것들을 이렇게 이해를 해서 이해를 하기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아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죠. 영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언어는 기본적으로 누가 뭘 어쩌냐고 자,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영어는 이런 순서를 가지지 않죠. 그래서 누가 어쩐다. 그 다음에 뭘 이 순서를 영어는 가지고 누가에 해당하는 말을 주어 어쩐다에 해당하는 말을 서술어 그런데 하는 역할이 동사밖에 없으니까 그냥 동사 뭘 오를 자 누가보다 더 앞자리에는 이 자리는 그냥 부사 자리 자 수식어 자리죠. 문장을 꾸며주는 수식어 수식어에는 아까 뭐가 있다 그랬어요. 형용사적 수식어 부사적 수식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부사적 수식어 그냥 줄여서 그냥 지금부터는 부사 자리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주어든 명사가 할 수 있는 말이고 그래서 명사 뒷자리에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자리 그 다음에 목적어도 명사가 하는 애이고 명사 뒷자리니까 여기도 형용사 자리 자 그러면 문장이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왜에 해당하는 이 부사적 수식어가 옵니다. 자 그래서 영어 문장이 성립하는 기본적인 순서는 요 순서를 가집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만큼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죠. 자 다시 어쩌라고요? 누가 뭘 어쩐다 누가 뭘
어쩐다. 동사를 찾아서 찍어서 도 올려서 땡긴다. 동사를 찾아서 누가 뭘 어쩌라고 이 순서를 가집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어디서 뭐인 누가 어떻게 뭐인 뭐를 어쨌습니다. 이런 형태의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 그래서 누가 어쩐다. 자, 그래서 어쩐다에 해당하는 말을 동사라고 합니다. 요 정도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는 뭐를 말한다고? 뭐를. 그 다음에 보어라는 애는 나중에 설명을 좀 합니다. 이 동사가 혼자서 다 설명을 하지 못하니 보어가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고, 누가 뭐를 어쩐다가 다 나왔는데 이게 또 말이 안 돼서 또 보어가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나중에 계속해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에 수식어. 그래서 얘네들은 꾸며주는 말이다 라고 했었죠. 꾸며주는 말, 누구를 꾸며주느냐에 따라서 형용사적 수식어가 있고 부사적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명사를 꾸며주느냐 아니면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꾸며주느냐에 따라서 형용사적 수식어, 부사적 수식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까지를 설명해주면 우리가 상관인 이 정도 하면은 웬만하면은 다 설명을 했다. 자, 근데요 이제 진짜 심각한 애가 남았습니다. 이제 구와 절이라는 애가 남았죠. 자, 요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면요. 1시간 만에 다 못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번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부사 자리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s는이 나오고, 그 다음에 형용사 자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v다가 나오고, 뒤에 어쩌고 저쩌고가 따라 나올 건데요. 부사 자리에 한 단어짜리 진짜 부사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 단어짜리 부사 자리에 명사가 왜 부사 자리에 들어옵니까? 명사가 부사 자리에 그냥은 못 들어와야지 되죠. 그래서 앞에 뭘 한 개 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명이 합쳐져서 부사가 됩니다. 이건 뭡니까? 그 다음에 또 동사가 왜 부사 자리에 들어옵니까? 동사는 동사 자리 멀쩡한 지 자리 놔두고 왜 남의 자리에 들어갑니까? 그래서 그냥은 못 들어오겠죠? 앞에 to를 붙입니다. 그 다음에 동사가 왜 남의 자리에 들어옵니까? 그냥은 못 들어가니까 뒤에 ing를 붙입니다. 또는 ed를 붙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명, to, ing, pp 이런 애들이 부사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단어가 아니죠. 여러 단어가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부사구라고 부르는 겁니다. 세 번째, 이 부사 한 단어 자리에 멀쩡한 문장이 S는 V다, O를 어쩌고 저쩌고가 들어옵니다. 그냥 왜 들어갑니까? 문장이 문장 자리에 있어야지 왜 남의 자리에 들어갑니까? 그래서 그냥은 못 들어갈 거니까 여기에 접속사를 딱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따만큼을 그냥 한 단어 취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접주동 어쩌고 저쩌고를 우리는 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사 자리에 있는 진짜 부사, 부사 자리에 있는데 원래 부사 아니었던 애들이 있는 경우 부사구, 그 다음에 문장이 부사 자리에 있는 경우 부사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주어 자리는 당연히 명사 자리고, 명사 자리에 그냥 명사가 올 수 있고, 명사 자리에 동사가 왜 옵니까? 명사 자리에 동사가 그냥은 못 오니까 앞에 to를 붙인다거나,
멀쩡한 동사가 왜 명사 자리에 옵니까? 그래서 그냥은 못 오니까 뒤에 ing를 붙인다거나.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가 되겠어요? 아, 명사 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멀쩡한 문장이 왜 한 단어짜리 자리에 옵니까? 그래서 그냥은 못 들어가니까 접속사를 붙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겠어? 명사 절. 자, 다음에 이제 형용사 자리예요. 형용사 자리에 진짜 형용사 한 단어짜리가 올 수도 있지만 명사가 왜 형용사 자리에 들어갑니까? 그냥은 못 들어가니까 당연히 앞에 뭘 한 개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동사가 왜 형용사 자리에 들어갑니까? 그냥 지 자리 놔두고 왜 남의 자리에 들어갑니까? 아, 그래서 아이고, 일관성이 세지 사람이. 그래서 앞에 뭘 붙인다고? to를 붙인다거나 아니면 뒤쪽에 뭘 붙인다고요? ing나 pp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될 수 있다고? 형용사 자리에 다른 애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걸 형용사 구 이렇게 부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형용사 자리에 한 단어 자리에 멀쩡한 문장이 들어갑니다. 그냥은 못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에 접속사를 붙여줍니다. 이건 뭡니까? 그래서 얘는 형용사 절 이렇게 되는구나. 자, 적어놓고 보니까 좀 웃깁니다. 전명은 부사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형용사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to랑 ing는 명사 자리, 형용사 자리, 부사 자리에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접주동은 명사 자리, 형용사 자리, 부사 자리에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형태가 똑같이 생겼는데 이게 어느 자리에 있으면 명사구가 됐다가 어느 자리에 있으면 부사구가 됐다가 어느 자리에 있으면 형용사구가 됩니다. 아, 원래 그런 거구나. 영어는 자리가 중요한 언어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자리가 어떤 말 자리입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고 오늘 필기했던 것들을 반드시 암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자리를 잘 잡고 있으면 여러분들 해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마칠 건데요. 여기까지 복습하시면서 한 여러 번 적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암기를 하도록 하세요.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